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광입니다. 지금 부도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찰에 가면은 그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이 부도가 대체적으로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도전, 한자로 써서 부도전,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할 때는 부도밭,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해남 그 대둔사, 옛날에는 그 대흥사라 그랬죠. 그 대흥사의 부도밭은 사찰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범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도밭이 외곽으로 좀 경내에서 좀 벗어난 곳에 외곽의 조용한 숲속에 그 부도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밭에 가보면은 사실 여러 형태의 이제 부도를 볼 수 있는데, 옛 부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은 대부분 석종형, 종을 놓아둔 듯한 그런 부도가 많고, 또 영곡사와 같이 옛날 부도들이 많은 곳은 팔각 원당형 부도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각 원당형 부도가 우리나라의 뭐 대표격인 그러한 그 부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팔각 원당형 부도, 그 다음에 석종형 부도, 종 모양의 부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벗어나는 특수한 부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팔각 원당형 부도를 통해서 각 부의 명칭을 우선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어느 부위 하는 것이 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그 전형적인 팔각 원당형 부도를 통해서 각 부 명칭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그 기단부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기단부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탑신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옥계석이 되겠고, 이 부위가 상륜부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륜부, 옥계부, 탑신부, 기단부, 이렇게 네 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보면은 제일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지대석입니다. 지대석이고, 그 위에 하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대석. 제가 안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바로 안상입니다. 안상이고, 이제 안상 안에 이 그림의 경우에는 지금 12지상 비슷한 것이 안에 조각되어 있는 모양이 보이는군요. 그래서 안상, 외 밖에 있는 이 부분을 안상이라 그러고, 안상 안에 지금 조각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대석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대석을 받치고 있는, 이 부분이 중대석이기 때문에 중대석 받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석 받침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중대석이 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몸체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몸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단부 중대석이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상대석입니다. 기단부의 상대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쪽 부분, 이것이 위에 탑신을 받치고 있는 탑신 받침입니다. 그 악년 혹은 복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악년은 하늘을 보고 피어 있는 연꽃이다.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악년에 해당됩니다. 꽃잎이 위쪽으로 뻗고 있죠. 그 반면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너무 모양이 좀 크게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악년일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핀다든지, 이게 이제 악년이고, 복년은 반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위에서 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꽃잎이 위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악년, 땅 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복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신 이 부위에서 문짝형 혹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문비, 문호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물쇠가 있죠. 그래서 문비 혹은 문짝, 문호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 위에 악년이 있죠. 악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지금 어깨 부분인데 이 어깨 부분을 보면은 저 앞에서 우리가 목적 건축을 할 때의 지붕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은 우선 이 기와골이 보이죠? 예, 이 기와골. 그 낙수면이 전부 다 기와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이 기와골이 생략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와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높다랗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이제 탑이나 이 부도 같은 데서는 우동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우리 한옥에서의 귀마루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마루. 그 다음에 여기에 모서리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꽃처럼 솟아있는데 이걸 귀꽃 그러는데 한옥에서는 이것이 망화라고 해서 기와가 올라가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추녀 위에. 그게 바로 망화의 형태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귀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석가래가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둥근 모양이 아니고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부연의 연못과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칭 그냥 석가래로 보고 그 위에 이제 기와골 밑에 이렇게 끝에 보면은 한옥에서 보면은 막세기와라 해가지고 제일 끝에 앞막세기와 수막세기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형태까지 정확하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게 막세기와 형태까지 이렇게 잡아뒀습니다. 예, 이제 요 부분이 그야말로 한옥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 기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흉내를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노반, 탑에서도 노반 봤죠? 노반, 복발, 바로를 엎어놓은 듯한 모양이다. 복발, 이 부분이 보륜, 그 다음에 이것이 보개, 예, 보륜보다 좀 크게 위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것과 이것은 비슷한 형태를 되어 있습니다. 어깨 부분하고 보개 부분은 비슷한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보주.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탑을 부도를 설명할 때 바로 어떤 부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명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순으로 현존하는 부도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도에 대한 명칭이 그 사리탑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과 부도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탑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명칭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주에 있는 고달사지 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고달사지 부도입니다. 우선 당장 지금 보이는 그 옥계석 위에 상륜부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하고 다르죠? 많은 것이 지금 뭐 보개도 안 보이고 그죠? 예, 노반도 안 보이고 뭐 많이 안 보입니다.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본래 그런 것이냐 이제 그것은 이제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달사지 부도는 국보 제4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말 고려 초의 작품으로 이렇게 추정되어지고 높이는 3.4m가 되겠습니다. 화강암 재질이고요. 역시 팔각 원당형 그 부도입니다. 그런데 팔각 원당형 부도 중에서 이 부도는 대단한 그 거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상륜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륜부가 바로 훼손에 대해서 사라진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지 않다. 저것은 본래 모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하대석에는 그 측면의 안상, 그 다음에 그 윗면에 복련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중대석에는 거북 조각이 있고 그 거북을 중심으로 해서 4마리의 용과 구름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데 힘차고 대담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계석은 비교적 두껍고 또 8줄기의 귀마루 식 그 우동 끝에는
귓꽃이 있습니다. 신라 기본행을 따르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고려시대의 그 양식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신라로 보지 않고 신라말, 고려초 이렇게 연대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장중하고도 세련된 멋을 보여주는 부도입니다. 이 탑은 신라 말기 고성으로 경문왕 8년 868년에 입적하신 원감대사의 사리탑이라고 전해집니다만은 확실한 그 사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살펴볼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보다는 앞서는 연대로 보고 있는 부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례 영곡사에 가보겠는데요. 영곡사는 뭐 흔히 부도박물관이다 할 만큼 시대별로 뛰어난 그 부도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부도의 명칭을 밝히지를 못해서 동쪽에 있는 부도다 그래서 그냥 동부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동부도입니다. 동쪽에 있는 부도다 이런 이야기죠. 국보 제53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높이가 약 3m, 통일신라 시대 부도이고 화강암 재질입니다. 이 신라 말기에 속하는 부도 중에서는 형태가 가장 아름답고 조각이 정교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팔각 원당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고요.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는 팔각 2단의 하대석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대석 아랫단에는 구름과 용을 조각했고요. 윗단에는 사자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 사자상은 앞으로도 많이 보일 겁니다. 중대석에는 안상 속에 팔부신중을 조각했고요. 상대석으로 올라가면 이중꽃잎, 이것을 이제 그 중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한자로 그냥 이중꽃잎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꽃이 피어 있는 앙년이 조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밑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탑신을 받치고 있는 탑신 괴임석에는 그 모서리마다 중간에 그 둥근 마디가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면에는 안상을 두고 안상 안에는 가릉빙가, 극락조, 뭐 이것은 수미단 살피면서도 가릉빙가, 또 불화 살피면서도 가릉빙가 많이 봤죠. 어떤 곳에는 가릉빙가가 새 모양의 몸에다가 사람의 머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릉빙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산다고 하는 상징적인 길상조죠. 그 다음에 탑신의 강면에는 문비, 아까 말한 문짝형, 그 다음에 향로, 또 사천왕상이 얕은 양각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요. 어깨 부위는 기와골, 이중석가래, 또 막세기와 등 목적 건축 기법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그런 부도입니다. 그 어깨 아래면에는 구름 문양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상륜부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사방으로 날개를 활짝 편 봉황을 조각한 돌을 얹었고 다시 연화문석을 쌓았습니다. 이 부도를 보면은 기단부가 약간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안정된 비례를 일치를 안 했고요. 그리고 각 부의 조각 수법도 대단히 정교합니다. 흔히 이 부도를 그 도선국사의 사리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도선국사 사리탑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그냥 동부도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말기의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찰 같은 데 보면은 사절기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은 기록이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님 그 사찰에 계속 그 구전이 되어 오는 것들은 어떤 점에 있어서 뭐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정확한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것이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맞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화순쌍봉사의 철감선사 탑을 살펴드리죠. 지금 보시는 게 화순쌍봉사의 철감선사 부도입니다. 국보제 57호이고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약 2.3m이고 재질은 화강암입니다. 그 신라 경문왕 8년 868년에 입적한 철감선사 부도로서 아마도 입적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1957년에 이제 현재 모습은 보수를 한 것입니다. 이 팔각 원당형에 속하는 신라시대 부도 중에서 조각 기법이 화려한 최대의 걸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아래 위 각부는 평면 팔각형이고 2단을 이룬 하대석에는 아랫단에 구름무늬, 윗단에 사자를 역시 조각했습니다. 화려한 문양이 중대석 위에 악년이 조각된 상대석이 있고, 탑신의 괴임돌에는 이중으로 된 안상 안에 가릉빈과 일구식이 있습니다. 탑신의 바로 아랫부분에는 연화문이 돌려져 있습니다. 탑신 모서리에는 그 둥근 기둥형을 조각했고요. 강면에는 문비형, 문짝형, 그리고 신장상, 비청상이 강면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옥계석은 역시 목조 건축기법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고 상륜부는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